경제신문을 읽어줘. 2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사비 급등 지방에 더 타격, 포항, 전주 분양가 5억 이하 전멸. 분양 주요 수요층인 신혼부부, 신혼특공 늘리고 금리 낮춰도 너무 높은 분양가의 청약 포기. 시멘트 가격 3년 새 40% 폭등. 공사 자재비 인건비 계속 올라. 지방 30평 공사비 4억에 달하기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건 서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방에서도 5억 원이 웬 말인가요? 말이 신혼부부 특공이지 신혼부부 패싱이에요.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인 직장인 김모 씨의 지난달 힐스테이트 두정역 분양가를 확인하고 좌절했다. 신혼특공이 전용 84제곱미터로만 145가구가 공급됐는데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었다. 김 씨는 취득세와 옵션비 등을 감안하면 분양 가격이 6억 원을 넘을 것이라며 지방까지 이런 가격인데 감당할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시장 주요 수요층인 신혼부부들이 분양시장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확대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라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정부가 올해 3월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3.1% 상승했다. 정부 고시에서 상승률이 3%를 넘은 것은 이번까지 모두 4번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올해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층간소음 기준 미달지 준공 불허 등과 같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건축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건축비 상승은 서울과 지방 모두에 적용된다. 오히려 분양가 중 땅값 비중이 낮은 지방이 공사비가 출렁이면 타격을 더 심하게 받는 측면이 있다. 분양가격이 바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화구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 비율로 연도별 평균을 계산하면 서울 수도권은 분양가격 중 공사비 비중이 40에서 60%인 반면 지방은 80%에 육박한다. 실제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건축비만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에 달했다. 다음 서울 아파트 넉 달 만에 반등, 매물은 늘어, 전셋값 46주째 상승 영향, 1년간 전세 매물 28% 줄 때 매매 물건은 39% 급증해 갈아타기 대기 수요 증가에 호가 뛴 매물 늘고 거래량 쑥. 집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급하지 않아 호가가 싸지지는 않아요.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오른다 내린다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28일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업소 관계자는 전세는 확실히 올랐지만 거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정보의 마실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아파트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으로 매매 물건이 4,758건에서 7,675건으로 61%나 뛰었다. 서울 매물은 5만 9,728건에서 83,320건으로 39% 늘었다. 경기도 매물이 11만 5,904건에서 15만 2,849건으로 31% 뛰었고 인천도 28% 급증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이지만 서울은 18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서울 상승의 온기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매물은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21년 이후 역대 최다라는 점이다. 21년 상승장 때 서울은 전세 매매 물건이 동시에 급감하며 전세와 매매가 동반 상승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는 상승 추세지만 매매 가격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어 여러 해석이 나온다. 통상 매물이 쌓이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매물이 많아도 호가가 시세보다 높다.
급한 매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가 상승 기대로 상급지로 해놨다라는 매물이 늘었다고 전한다. 강동구 공인중개사업소에 따르면 2년 전만 해도 집값이 곤두박질 치니까 실거주자들은 안 내놨다. 이번 금리 인하도 기대되고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 내놓을 거라 금매는 거의 없다고 얘기했다. 다주택자들은 한두 채 싸게 팔아도 금매로 정리하는데 1주택자들은 이 집을 싸게 팔면 갈아탈 수 없어 호가를 못 내린다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선매수 후에 매도했지만 요즘은 어려우니까 우선은 매도해 내놓고 팔리면 갈아타겠다는 분들이 많다. 지금은 철저히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 위주다. 거래량 자체가 과거와 다르고 매물수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에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과거 10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6,000건 이상 되어야 돼요. 6,000건 이상이 되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상이 되고 전세가율이 거의 최고점이었던 데 대비해가지고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야지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제금융 주식 올해 뜬 ETF 비만 치료 반도체 기후테크 신규 상장 ETF 32종 분석 26개 상장 후 수익률 플러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랠리 비만 치료주 담은 종목 17% 상승 반도체 후공정 에너지도 호조. 상장지수 펀드 시장 규모가 130조 원을 넘기며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증시에 대비한 ETF 중 반도체 비만 치료제 기후테크 관련 종목이 상장 후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ETF는 총 32개로 집계됐다. 각 종목 상장일로부터 지난 22일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니 전체에서 21%인 6개가 수익률이 10%를 넘겼다. 상장한 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별대가 없네. 두 번째, 한국 증시 고점 하락 베팅에 4,100억 몰렸다. 한 달간 개인 ETF 순매수 보니 고퍼스 상품 가장 많이 샀지만 증시 약진에 10% 넘게 손실. 국내 외면에 미국으로 눈 돌리기도. 매수 상위 10개 중 6개 미국 투자. 최근 한 달 새 국내 증시가 반도체 랠리와 헬스케어 주가 반등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다. 그러나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투자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역방향 ETF와 단기 자금형 ETF에만 개인 자금이 몰렸다. 또 미국 증시와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순매수 상위권을 휩쓸었다. 27일 코스콤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ETF 상위 10개 종목 중 미국 상장에 투자하는 상품을 6개 종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에 오른 국내 투자 ETF는 인버스와 파킹형 상품뿐이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코스피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로 이 기간 3,12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지수를 역추정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6번째로 많은 980억 원어치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가 최근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최근 2년간 2100에서 2600선에 머물러 있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700선을 뚫자 고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며 고퍼스 매수에 나선 것이다. 이현택 KB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800 저항선을 근접하고 있지만 1월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한 상태여서 미국 증시가 조정되면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의 선호를 반영하듯 최근 한 달간 신규 상장한 ETF 11종도 KBS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등 3종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 단기 자금형이거나 미국 증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다음 종합면. 일본 금리 인상에도 엔화값 34년 내 최저, 한때 달러당 151.97엔 찍어 추가 금리 인상 기대 깨진 탓, 일본 단호한 대처 개입 시사, 달러당 원화값도 연중 최저. 엔화값이 27일 달러당 152엔 가까이 떨어지며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7월 1일에 약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원화값 역시 전날 대비 9.2원 내린 1348.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하면서 엔화값이 대래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면서 당분간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크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엔 매도 달러 매수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달러당 151엔 초반에서 중반대에 등락을 거듭하던 엔화값은 오전 10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11시 이후 151.97엔을 기록해 2022년 10월 기록했던 151.94엔마저 밑들었다. 엔화값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에도 일반적인 시장 예측과 달리 오히려 계속 하락세를 띠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엔화가 이례적인 약세를 보이자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엔저는 미국과 일본의 금융정책 전망에 대한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20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예상치인 3회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은 최근 인플레이션율 등을 근거로 예상 금리 인하 횟수를 한 차례 줄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단행이 더 소극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며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했다. 이날 엔화주들의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달러당 원화값은 1348.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